스스로 연준위원이라면은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 물가 상황에서 미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1.8%인데 이에 비해서 정말 잘 나온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에 FOMC가 있었잖아요. FOMC에서 금리를 0.25% 내리고 예상과 같이 금리가 조금 소폭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지금 금리가 조금 소폭 올라줄만 하거든요. 오늘은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그 연준 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연준 위원이라면은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 물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표를 던질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단하시는 것이 앞으로 투자 포지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금값은 소폭 상승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이제 조금 상승하다가 어제 조금 하락을 해줬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게 본격적인 조정인지 잠깐의 조정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지난주 금리 인하 발표를 한 직후에 이렇게 한층 상승을 해줬고요. 또 어제 9시 반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어요.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또 한 단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GDP는요,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속보치가 나오고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와요. 근데 어제 발표된 데이터가 2분기 확정치였죠. 그런데 GDP가 3.8%로 확정치가 나온 겁니다. 미국같이 이미 성숙한 나라에서 GDP 성장률이 3.8%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장세가 꽤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8%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1.8%인데 이에 비해서 정말 잘 나온 거죠. 잠재 성장률이 1.8%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 체력에 100m를 17초 뛰는 게 적당하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제가 15초 만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3분기 GDP 성장률을 예상을 해봐도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제 발표하는 GDP 나우가 있는데 꽤 신뢰받는 기관이거든요. 3분기 GDP도 지금 3.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충분히 좋은데 경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명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편에서는 미국의 GDP가 향후 2개 분기 동안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둔화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작년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B컷 인하한 다음에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랐었는데 이때 환경이요. 왜 올랐냐? 그 이유가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았고 또 연방정부의 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이전에 비해서 덜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도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물가 또한 지금 연준에서 목표하는 2%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촬영일이 지금 26일 금요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 또한 예상치가 지금 2.7%로 오히려 이제 전월보다 0.1%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앞서 발표된 CPI나 PPI 지표를 보고 예측한 수치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범주 내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미 시장 금리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시장 금리가 오른 환경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데이터가 갑자기 악화가 된다든지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 페이백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이제 조금 더 잘 나타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한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OMC에서 12명의 위원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 12명 중에서 이제 7명은 이렇게 이사회 멤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5명은 지역 연은 총재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최근 3일 동안 이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의 발언이 좀 이어졌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23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반면 페드 부의장인 미셸 보우먼 이사는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폭의 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같은 날 발언을 했습니다. 또 페드 이사죠, 스티븐 마이러는 9월 22일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지금 금리를 2% 더 내려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는 5명의 연은 총재 중에서 3명의 발언을 또 추가로 볼 건데요. 9월 24일에는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틴 골스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고용이 안정적인데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다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또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또한 다소 매파적으로 9월 25일에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에 총 6명의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여기 이제 6명 중에 4명은 이렇게 매파적이고요. 2명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소 매파적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2번 남았는데 그 2번 남은 거에 대해서 시장이 다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떨어질 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S&P에서 발표한 대로 기준금리는 2번 정도 더 인하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2번 더 인하할 것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내년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의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리기는 지금 환경과 비슷하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 주거나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져야지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과 관련된 코멘트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주춤하거나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팁스 금리가 이런 식으로 살짝 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금값이 조금 횡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물 선물가 기준으로 3,824불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값이 여기서 더 치고 오르기는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횡보 정도로 저는 여전히 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승할 수도 있으니 굳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올해 남은 이제 2번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은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이 다 돼 있다. 이 시장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경제 데이터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왜 내려야 하는지 지금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FOMC 위원들의 의견을 좀 살펴봐도 매파 성향이 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의 장기채 투자는 조금 관망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에 이제 포지션을 줄일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부 포지션을 축소를 하고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 멤버십과 제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